자, 저희가 이거 지난해 한번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이 기자. 네,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CCTV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제주의 한 주차장 CCTV에 포착된 영상입니다. 2명의 남성이 한 트럭에 아주 망설임 없이 올라타더니요. 시동은 안 걸고 휴대전화 이 플래시를 이용해서 차 안 곳곳을 비추더니 차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안에 있는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총 3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지난해 제주공항 주차타워 그리고 제주의 유명 호텔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렸습니다.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서 몰고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총 56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시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번쩍번쩍한 게 이 휴대폰 플래시로 안을 이렇게 보면서 차키를 찾았던 거군요. 그렇죠. 차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금품도 가져갔는데요. 특히 차량 안에 있던 명품 시계 등 금품도 가져갔고요. 하하. 신용카드를 가져갔어요. 이 신용카드를 가져간 다음에 이 신용카드로 한 3,400만 원치 물품을 사가지고 중고 물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중고 사기 범행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자, 그런데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사받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간 동안 아우 경찰에 잡혔어 이제 들통났어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예. 다른 절도하고 무면 운전을 또 하고 있었고요. 하하. 신고 들어온 건 뭐냐면 그중에 한 중학생이 오토바이로 막 난폭 운전을 하다가 예. 이 난폭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하고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해서 가보니까 그 중학생들이었던 거예요. 하하. 야, 이 난폭운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그런데 이 중학생들 태도를 보시면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까 그 누리호 발사의 그 감격 이게 확 다운되실 겁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얘기했어 분명히. 가려고 너도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욕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말라고. 맞지? 너 분명 그만. 뭐라고요? 다 체포한다니네. 경찰한테 떨어지라고 얘기했어. 비켜. 너도 공무집행 당해야 된다. 비켜. 진짜 이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늘 풀려나는 거죠? 라고 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저런 행동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제어하는 것은 형벌에 있어서의 확실성인데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풀려난다라고 하는 석방의 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공권력에 대해서 지금 소년범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해당 중학생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얼굴을 들이박아서 다치게 하거나 공격한 거예요. 또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아까 저 들어보셨지만 뭐 반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뭐라 그러냐면 조사받으면서 난 소년범이니까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뭘 갖다가 무서워하는가를 갖다 확실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잡히고 난 이후에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실실 웃어가면서 말하거나 아니 피해자들이 창문을 갖다가 왜 안 잠그냐라고 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5세 불과 미성년자인데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 도박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어이없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요. 훔친 돈 대부분은 실제로 그런 그 도박빚이 아니라 유흥비에 다 탕진한 것, 즉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전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얘네들 지금 계속 그 돌아다니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은 맞아요. 소년법상의 소년들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을 예외적으로 하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아. 왜냐 구속이 됐냐면 상당히 심각하죠. 공무집행 방해에다 경찰한테 욕설을 하고 결국 재판부에 재판을 했는데 소년의 경우는 부정기형, 장기 단기를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형이 떨어집니다. A군은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2개월, B군도 1년 4개월, 단기 1년, C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실형이 떨어진 이유는 이 경찰관도 때리고 또 경찰 A하고 B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또 다른 범행도 저질렀고 또 수사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했고 욕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자,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사제지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무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요? 네, 또 다른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19일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학년 학생이 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학교가 축제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 도중에요. 해당 학생이 또 다른 3학년 학생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가 이 둘을 교무실로 데려갔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 이런 지시에 불응한 채로 교무실에서 무단 이탈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사가 이걸 저지하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쳐서 교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겁니다. 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이제 앞서 그 사건의 영상입니다. 자, 일단 학교 측이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정도가 아니라고요.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12주면요 정말 중상해인 거예요. 당연하죠. 석 달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다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답니다. 열었긴 했는데 이거 생활기록부 기재될 정도 아니에요. 다만 구체적인 징계는 이게 개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어요라는 게 학교 측의 태도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교육 측이 보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전치 4주 이상이 나오게 될 정도의 형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학교에서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필 또 이 교사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왠지 좀 찜찜합니다. 자, 교수님, 앞서 그 두 사건,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욕하고 폭행했던 거, 그리고 또 교사를 전치 지금 12주의 상해를 좀 죄송하지만 짧게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 기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학교 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승에 대해서 폭행을 갖다 해서 12주가 나왔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학교 당국이라든가 아까 앞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경찰, 이 사법 당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 소극적으로 또는 그 약간 비급하고 결과적으로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법을 집행하거나 원칙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걸 보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건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이거 교사에 대한 이거는 정말 학교 당국이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